네, 세팅이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발표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는 메이크업 포유, 당신을 위한 화장품 추천 시스템의 발표를 맡은 12 김태욱입니다. 네, 저희의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화장품 추천 시스템에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는 피부 타입이 건성, 지성, 중성, 복합성, 민감성 같이 뭔가 조금 애매하고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카테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피부를 자가 분석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저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의 화장품 사이트들은 세분화된 피부 타입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화장품 추천 시스템이고 또 개인화된 추천을 보여주지 않고 화장품 종류별 단순 랭킹만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개인의 피부 타입을 고려한 개인화된 화장품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글로우픽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리뷰 데이터는 CSV 파일로 저장을 했으며 유저 아이디, 에이지, 스킨 타입, 그리고 성별, 그리고 스코어, 그리고 작성 시기, 그리고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형태는 이렇게 생겼고요. 총 93만 8,195건의 리뷰를 크롤링했습니다. 그 결과 유니크한 유저의 수는 10만 457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의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제이슨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먼저 제품의 이름, 그리고 지금은 여기엔 보이지 않지만 제품의 아이디, 제품의 용량, 가격, 그리고 브랜드, 에버리지 스코어, 그리고 성분, 카테고리, 태그 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형태로 저장을 했고요. 총 유니크한 제품의 수는 33,314개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전처리입니다. 저희는 일단 데이터를 봤을 때 나이가 104살이라던가 4살이라던가 마이너스라던가 1살이라던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나이가 나이를 설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모두 날리고 아이디에 결칙수가 있는 경우도 날리고 제품 성분 정보가 없는 데이터 또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전처리는 카테고리를 걸렀는데요. 저희는 피부 타입에 맞게 피부에서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게 추천해주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초 화장,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남은 최종 카테고리는 옆에 보이신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뷰 데이터를 전처리 해줬는데요. 네, 정규 표현식으로 뭐 특수문자, 영어, 숫자 같은 걸 삭제해줬고요. 그리고 단어 사정 생성 및 토커나이징을 했습니다. 화장품 리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단어 사전에 없는 특수한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단어 사전을 새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걸 적용해서 토커나이징을 진행했습니다. 그 토커나이저로는 맥합을 사용하였고, 보시면 시드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시드와 물로 따로 토커나이징이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잘 토커나이징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종 데이터로 63만 건이 남았고요. 유저는 8만 9천 명, 제품 수는 17,000개가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EDA를 진행했는데요. 이 EDA를 진행한 이유는 저희가 기존의 유저들의 피부 타입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누기 위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본 결과 건성에는 건조, 보습, 커버, 수분 같은 경우가 키워드가 많이 등장했고 지성에는 수분, 커버, 색, 모공, 트러블, 여드름 이런 게 많이 등장했고 민감성은 트러블, 건조, 여드름, 대형 이런 경우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저희의 추천 시스템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의 대략적인 구조를 보자면 저희는 신규 유저에 대한 추천 시스템과 기존 유저에 대한 추천 시스템을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신규 유저 같은 경우는 피부 타입의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그 결과로 같은 피부 타입을 가진 유저가 많이 구매한 제품, 평점을 높게 준 제품 등을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 유저가 데이터를 남기면 기존 유저로 편입이 되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는 DBFM이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높은 스코어의 제품별로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신규 유저에 대한 추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준비 과정으로는
기존 유저와 달리 신규 유저는 구매한 상품 정보 그리고 점수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유저에 대한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트 회원가입 시 피부 타입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의 피부 타입을 새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굳이 설문을 받은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잘못 사용하면 피부에 굉장히 독이 됩니다.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피부 타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다음에 추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랭킹 시스템으로만 보여주자면 안 맞는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 분류는 4가지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16가지 피부 타입 카테고리를 생성했는데요. 오일 지수, 민감 지수, 주름 지수, 흉터 지수를 설문지를 통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네, 그 총 19가지 지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총 16가지 피부 타입 중 하나로 유저를 분류를 했습니다. 설문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따 시연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눈 카테고리를 보자면 지성인데요. 지성에는 이렇게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민감 지성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건성, 민감 건성 이렇게 나눴습니다. 아이콘이 다 귀여운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신규 유저에 대한 추천인데요. 자신의 피부 타입, 관심 있는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리뷰가 많은 10개의 제품을 추천해 줬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건 제가 신규 가입을 했을 때 화면입니다. 저는 피부 타입이 메추리알로 나왔고요. 특성으로는 지성과 뭐 흉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 메추리알인데요. 그래서 그 추천 상품으로 등장한 게 레드 이레이징 크림이라고 유명하죠.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사용을 했다고 치고 리뷰를 남겨봤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제품에 대한 리뷰를 남겼는데요. 네, 이 레드 이레이징 크림 같은 경우는 제가 5점을 줘서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희 기존 유저에 대한 데이터에 추가를 시켰고 이걸 가지고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기존 유저에 대한 추천입니다. 먼저 준비 과정으로는 기존의 유저들은 피부 타입이 5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분류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얻은 키워드 그리고 리뷰들에 대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기존 유저들을 16개의 카테고리로 새로 분류를 해줬고요. 그 유저 수들은 이렇게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 2번째로 모델에 구성 성분 및 태그를 넣는 게 좀 문제가 됐는데요. 저희가 굳이 차원 축소를 해준 이유는 어, 우선 행이 63만 행으로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구성 성분과 태그를 펼치면 차원이 너무 커져서 몹시 스파스하고 또 애초에 돌아가지도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구성 성분 PCL을 통해서 구성 성분과 태그를 크게 줄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델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DBFM은 FM과 딥러닝을 합친 모델입니다. 처음에 FM 컴포넌츠와 딥 컴포넌츠로 크게 2개가 나눠지는데 이 2개는 처음 시작단을 공유합니다. 인베딩 레이어를 공유를 하는데요. 그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모든 필드, 연속형이든 그리고 카테고리컬이든 전부 원합 벡터로 변환해서 스파스 피처로 집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필드에 M이 보이는데 이 M이 총 피처의 개수입니다. 저희는 536개의 변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인풋 벡터의 길이가 다르지만 결국에는 K개의 같은 차원으로 인베딩을 시켜줍니다. 저희는 여기서 K의 파라미터로 4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가 보이는데요. 이 V는 네트워크 가중치고 초기에는 0으로 설정이 됐고요. 네, 이 V를 이용해서 인베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E는 인베딩 벡터인데 피처의 개수와 마찬가지로 N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으로 FM 컴포넌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M이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FM은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입니다. 일단 한 행에 하나의 유저가 있고 하나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유저가 각 아이템을 구매한 모든 기록을 남기는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 FM 모델의 기능만 말씀을 드리자면 각 상호작용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를 분해를 해서 레이턴트 벡터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턴트 벡터가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희소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고차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훌륭한 파라미터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네, 여기에서 레이턴트 벡터 VI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피처들과의 인터랙션에 영향을 측정해 주는데요.
여기 FM에서는 저차원의 상호작용을 측정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딥컴포넌츠입니다. 딥컴포넌츠에서는 고차원의 상호작용을 측정을 해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를 128, 128, 1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딥러닝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아웃풋이 나오고 FM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최종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특징을 보자면 FM은 복잡도가 높아 보통 피처 두 개의 상호작용만 고려를 하지만 배려하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임플리시트한 상호작용을 찾아낼 수 있으며 피처 엔지니어링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사용했고요. 학습 결과, 아웃풋은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존 유저에 대한 추천을 저희 외부로 해서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기존 유저에 제가 편입이 됐다고 했는데 그 결과 크림에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는 제품들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시연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게 저희 웹페이지의 기본 화면이고요.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있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집어넣고 패스워드 넣고 나이는 25살 남자 건성으로 하고 여기에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전부 넘기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문을 다 하시면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제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려줍니다. 귀엽죠? 네,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를 하시면 이제 추천해주는 제품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신규 유저에 대한 화장품 추천입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남성 클렌징을 선택하고 싶다 해서 선택을 하시고 정렬수는 애기 피부 타입을 위한 추천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애기 피부의 남자에게는 티슈를 추천을 해주네요.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해서 그 웨이트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게 된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신규 유저에 대한 추천이 생기고요. 검색창도 있는데요. 크림을 사고 싶으시면 크림을 검색을 해주시면 이렇게 크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리시다가 마음에 드시는 걸 클릭하시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구성이 되고요. 별점을 몇 개씩 줬는지 그리고 태그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도 나오고 여기에 리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샀다고 생각을 하고 리뷰를 남기면 이렇게 리뷰가 남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저가 준 점수 데이터, 리뷰 데이터를 받아서 기존 유저로 편입을 시키고 이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기존 유저에 대한 추천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저는 메추리알 타입이기 때문에 메추리알 타입을 위한 추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 유저로 편입이 되면 당신을 위한 추천 탭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크림을 선택해서 확인해 보면 로딩이 조금 걸립니다. 네, 모델이 돌아가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보시면 라스트 솔루션 Z 크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로 구매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시면 글로우 빅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서 사이트 찾아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션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의 한겹점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대 효과는 설문을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고 직관적인 피부 타입 정보를 제시해서 사용자들이 확 와닿게 자신의 피부 타입이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하고요. 개인의 피부 상태와 화장품 구성 성분들을 고려한 개인화된 화장품 추천 시스템을 구축해줍니다. 한계점으로는 부정적 반응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해 추천 순위가 낮은 제품과 쓰면 안 되는 제품은 다르지만 따로 구분을 하지 못해줬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정보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따로 아무래도 DBFM 같은 경우는 콜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롤 베이스 기반에서 유저 피부 타입을 나눴기 때문에 확장성이 조금 낮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화장품 성분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화장품 라인 전체를 추천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쓰면 안 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네, 저희의 도움을 주신 분은 11기 김대훈님이 계시고요. 데이터는 이렇게 먹고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활용을 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네, 저희 팀원들입니다. 작고 소중한 우리 팀 4명입니다. 마치겠습니다.